그러면 버티컬 서치 전문 검색 플랫폼 아비스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기 자료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뭘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빠른 거, 특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제 사내 슬랙 아이콘이 사륜 구동 모형 자동차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F1 이번 시즌의 최종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관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검색은 검색 창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야후 재팬에서는 야후 재팬 아이디와 연계를 함으로써 리코멘데이션, 추천이라는 형태로 암묵적인, 잠재적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왼쪽 표에서 검색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웹 검색은 검색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보시면 날씨 검색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안 읽은 메일 건수는 암묵적인 검색이 이루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커머스 상품의 검색이라든가 전철 노선의 검색, 야후 재팬의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검색 기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은 야후 재팬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비스는 야후 재팬의 서비스의 검색을 지탱을 하기 위해 탄생이 된 검색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아비스는 무엇일까요? 아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는 시면이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보다도 더 깊은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아비소스가 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이 되어서 나락의 밑바닥,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아비스는 지옥과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스라고 하는 것은 Automated Building Yahoo Search SDK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SDK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SDK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름에만 그냥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비스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아비스 1.0 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4년에 코어 기술이 현재와 같은 아비스 2.0 이 서비스 개시가 되었습니다. 야후 재팬의 몇 서비스는 아비스가 탄생이 되기 전부터 자체 개발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아비스 1.0은 그 자체 개발된 검색 엔진을 코어 기술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비스는 왜 탄생이 된 것일까요? 아비스가 탄생이 되기 전에는 자체 개발의 그 독자적인 검색 엔진이 패키지가 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담당자들은 이를 실제 서버에 인스톨을 해서 서비스 담당자가 보스 운영을 해왔습니다. 서비스별로 검색 결과의 개선이나 퍼포먼스 튜닝 등이 널리지 지식들이 축적이 되었는데요. 어떤 서비스에서는 올해 나온 최신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다른 서비스에서는 벤더가 다른 1년 옛날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널리지를 공유를 해도 실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된다는 보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스는 공통된 검색 플랫폼으로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플랫폼화하는 것을 통해서 재이용성이 높은 널리지, 지식들이 한 곳에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성공 사례를 다른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비스를 이용을 해서 많은 서비스에서 검색 경험 체험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왼쪽에 있다시피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도 명확해졌으며, 플랫폼 담당자들은 운영 코스트 삭감과 최신 기술의 도입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담당자들은 서비스 개선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의 아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비스는 아파치 솔라라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의 전문 검색 엔진이면서 자바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함으로써 기능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비스는 이 솔라를 사용을 해서 공통된 검색 플랫폼으로서 매니지드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B2B 포함을 하면은 야후재팬 100개 이상의 서비스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00을 넘는 버추얼 머신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인 운영 코스트 삭감이나 최신 기술의 도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운영 코스트 삭감의 대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비스는 자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체 개발된 가상 환경상이 구축이 됩니다. 자사에서 관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외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것보다 서버 유지비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스에서는 서버의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을 해서 솔라를 독자적으로 패키지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버전의 컨테이너 이미지는 플러그인 버전도 같기 때문에 다른 VM에서 같은 환경을 쉽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그림을 이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아비스에서는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검색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피드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비스에 피드된 데이터는 컨테이너의 외부 VM상에 보존이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왼쪽에서 있는 노란색 밖에 파란색 틀 안에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VM상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테이너의 재작성에서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비스 담당자들은 프로세스의 이상을 감지를 했을 때 데이터의 상실을 신경 쓰지 않고 컨테이너의 재작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리 레이어의 고장으로 인해서 VM상의 데이터가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VM은 물리 레이어 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레이어에 고장이 발생이 되면 데이터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비스에서는 여기에 대비를 해서 이 쉐드당 최저 3 레플리커가 되도록 용장화, 리던던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VM 한 대로 데이터가 상실이 됐다고 하더라도 솔라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샤드 전체로서는 데이터가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비스에서는 샤드 내에 그 여러 개의 레플리카가 같은 물리어 레이어에서 가동이 될 경우에 싱글 오브 SOP가 존재할 수 있는 SPOF가 존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샤드 내의 모든 VM과 같은 물리 레이어로 가동이 되는 경우 이 고장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위험합니다만은 전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VM이 같은 물리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상태일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장이 된 그 VM이 받은 리퀘스트를 남은 VM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그 VM에서는 3배의 VM이 오게 됩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아비스에서는 체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체커는 샤드 내에서 그 물리 레이어에 SPOF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체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SPOF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아비스 담당자가 다른 VM으로 교체를 하는 등 오퍼레이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비스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왼쪽부터 보시면 이용자로부터의 리퀘스트는 루팅 서버를 통해서 솔라로 도달이 됩니다. 이용자와 루팅 서버의 사이에는 서비스의 웹 서버와 API 서버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서비스 담당자들은 웹 UI를 통해 설정 변경이나 로그 열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비슷하고요. 솔라의 설정 변경은 모두 내부 API 경유로 진행이 됩니다. 내부 API는 변경 내용에 따라서 솔라의 서브 컴포넌트인 주키퍼를 조작을 한다거나 솔라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경유로 해서 솔라 클러스터를 조작을 한다거나 또는 솔라 서버에 직접 HTTP 리퀘스트를 보내서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내부 API 경유로 하려면 오퍼레이션 미스를 막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스에는 감시 서비 외에도 운영을 서포트하는 컴포넌트로서 체커와 리페어러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체커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SPOF 체크도 포함을 해서 솔라의 노드 단일이 아니라 솔라 클러스터 전체의 건전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리페어러는 오토 힐링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VM 벤더가 공개하고 있는 장애 정보의 API를 리퀘스트를 해서 그 복구된 서버가 있으면은 VM의 리스타트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비스에서는 가상화, SPOF 배제, 오토 힐링 등을 통해서 1만 대의 서버가 존재를 하더라도 안심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신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비스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러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 있는 것 같은 검색이 실현이 된다면 이용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검색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상담입니다. 기능 요망이죠. 기능 요구.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그 기능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그 기능이 사용될 수 있는 버전이 릴리스되고 이 동작 확인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이거 기다릴 수 없겠죠. 아비스에서는 플랫폼 팀과 사이언스 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서비스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스가 탄생했을 당시에는 서비스 플랫폼만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이언스 팀도 있어서 각각의 역할 하에 검색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팀이 솔라의 플러그인으로서 확장 기능을 독자적으로 구현, 플랫폼 팀이 이를 어비스에 도입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서비스는 그 기능을 솔라가 네이티브 서포트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구현한 에피소드로서 ANN 플러그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NN은 벡터 검색에 있어서 근사에 의한 처리를 고속화하는 방법입니다. 벡터의 전권 검색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검색 정밀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응답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와 화상 검색,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벡터 검색 기술이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솔라 등의 전문 검색 엔진 분야에서도 벡터 검색, ANN 등의 기능 추가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지난 5월에 릴리스된 솔라 9.0.0에서 솔라의 ANN 기능이 네이티브 서포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후 재팬에서는 벡터 검색에서 ANN 수요에 대해 야후 재팬에서는 사이언스 팀이 이미 대응을 위해 시동했었습니다. 2020년 중에 사이언스 팀이 ANN을 솔라 플러그인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 플러그인을 아비스의 솔라 컨테이너 이미지에 도입해서 아비스 팀 쪽에서 동작 확인, 성능 평가, 다른 플러그인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이용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제1호 이용자가 된 서비스 이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측의 성능 평가, A/B 테스트 등으로 우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2021년 10월에 ANN 플러그인의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비스에는 자사에서 실장된 확장 기능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독자 실장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어 형태의 소 분석에 솔라가 네이티브의 자파니즈로 일본어 토크나이저를 서포트하는데도 관계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TPR 플러그인은 이름 그대로 멀티페이지 런킹이 가능하지만 그것뿐만 아닌 고밀도 벡터를 다룰 수 있는 등 다기능 플러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솔라 처리의 흐름을 잘 추상화해서 실장하기 때문에 한 개 플러그인으로 여러 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N 플러그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근사를 이용한 벡터 검색을 하기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디듀 플러그인은 이름 그대로 디듀프, 중복 배제를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여기까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비스는 검색 공통 기반으로 운영 코스트의 절감과 최신 기술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야후 재팬 앱의 타임라인입니다. 야후 재팬 앱의 홈 화면에 있는 스크롤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 타임라인을 말합니다. 전 처리, 후 처리도 있습니다만 아비스에서 검색한 결과가 타임라인으로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기능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 요건은 어떠한 기사에 관심을 갖고 썸네일을 탭해서 기사를 읽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사를 리코멘드하는 것은 홈 화면 위에 있는 토픽스가 담당합니다. 타임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에 맞는 기사를 리코멘드할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기사는 신성도가 중요합니다.
방금 작성된 기사를 올리면 읽어주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5분마다 10분마다의 배치 처리를 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요건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요건은 뭐라고 해도 리퀘스트 수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사만을 레코멘드 하게 되니까 내용을 아는 기사도 많이 리코멘드 됩니다. 그럴 때 화면을 몇 번이나 스크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비스 쪽으로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은 리퀘스트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평상시에도 초당 수천 리퀘스트, 데일리 피크는 그 2배, 중대 뉴스에 푸시 알림이 울리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야후 재팬 앱을 기동하기 때문에 몇 배나 되는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시스템 요건의 두 번째는 응답성에 관한 요건입니다. 화면을 스크롤 했을 때 다음 기사가 바로 표시되면 좋겠죠. 전처리, 후처리도 있기 때문에 아비스는 평균적으로 수십 밀리초, 99%타일에도 수백 밀리초 이내의 검색 결과를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 요건입니다. 기계 학습을 이용한 정밀도가 높은 리코멘드를 작성해서 유저에게 돌려보내고 싶다는 요망입니다. 검색 정밀도와 응답 시간의 균형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균형을 리퀘스트 수 요건이 어려운 속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야후 재팬 앱의 타임라인의 경우 아비스 바깥에서 외부에서 두 가지 기계 학습을, 아비스 내부에서는 심플한 벡터 검색을 함으로써 실현시켰습니다. 아비스의 기사가 피드될 때마다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기사마다 기사별로 기사 특징을 추출한 기사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용자에게는 기계 학습이 이용자 취향을 추출한 유저 벡터가 생성됩니다. 기사를 유저 벡터의 기사 그리고 벡터의 유사도를 사용해서 랭킹하고 타임라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실현하기 위해 아비스 팀은 어떠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말하겠습니다. 이들 요건을 채우기 위해 아비스는 많은 레플리카를 갖는 클러스터를 복수 구축해서 제공했습니다. 리퀘스트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개 클러스터로는 다량의 리퀘스트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갖는 복수 여러 개 클러스터, 솔라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준비해서 리퀘스트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기계 학습부를 아비스 바깥쪽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아비스 상에서는 무거운 처리 실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들 스펙의 VM을 여러 개 사용해서 구축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용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용 사례는 야후 재팬의 Q&A, 지혜 주머니입니다. 아비스는 야후 지혜 주머니의 질문 검색과 질문에 관련된 해답, 검색 양측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비스는 야후 지혜 주머니의 코어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후 지혜 주머니의 검색 요건입니다. 야후 재팬 지혜 주머니로 문의하는 질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좋은 해답이 모여 있는 질문에는 몇 번이나 열람된다는 경향입니다. 유저는 해답을 찾아서 야후 지혜 주머니를 방문하게 되니까 이러한 좋은 질문
해답이 있으면 검색 결과 상위가 되도록 상위로 오도록 하고 싶다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해답이 집중된 질문인지 아닌지를 자연 언어 처리 등으로 스코어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스코어링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야후 지혜 주머니의 시스템 요건입니다. 시스템 요건의 첫 번째, 방대한 양의 질문과 해답입니다. 2004년에 야후 지혜 주머니 서비스 개시 이후 18년간 축적된 질문 양은 2억 5천만 개, 해답은 6억 건. 지금도 매일 4만 건 이상의 질문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응답성에 관한 요건도 있습니다. 리퀘스트 수는 낮에 평상시에 초당 수천 리퀘스트, 기계 학습을 이용하면서 응답 속도는 평균 수십 미리초, 99%일로 수백 미리초 이내로 응답하도록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TPR 플러그인을 이용함으로써 이 요건을 실현했습니다. TPR 플러그인을 사용함으로써 검색 퀄리에 히팅한 것을 기계 학습으로 하는 것보다 고속 리레스폰스를 게시하게 됩니다. 포스트 페이지에서는 형태소 분석에 의한 랭킹이 이루어집니다. 검색 퀄리에 찾아낸 질문을 검색 퀄리 내 단어의 출연수가 많은 순서대로 랭킹을 해서 샤드마다 튜닝 파라미터로 정해진 상위 n개를 세컨드 페이지로 건네줍니다. 세컨드 페이지에서는 퍼스트 페이지에서 받은 n 곱하기 샤드 수의 질문을 기계 학습을 사용한 함수로 스컬링합니다. 그 스코어로 재랭킹을 해서 상위 10위를 검색 결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TPR 플러그인을 쓰면 반드시 이 흐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야후 지혜 주머니에서만 하는 것이죠. TPR 플러그인 하는 것은 멀티페이지화라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검색을 실현하기 위해 아비스 팀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입니다. 아비스는 이것들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하이엔드 스펙의 VM을 사용한 대규모 클러스터를 제공했습니다. 솔라는 전문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검색하는 텍스트가 모두 메모리에 있다는 것이 퍼포먼스를 양호화하는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계 학습 모델을 이용해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의 CPU가 필요했습니다. 이 하이엔드 스펙의 VM을 사용해서 아비스 팀은 야후 팀으로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비스는 이렇게 각 서비스 요건에 맞는 솔라 클러스터를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담당자가 서비스 개선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비스는 서비스 담당자가 새로운 가치의 제공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통 검색 플랫폼으로서의 운영 코스트 절감과 최신 기술의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앱의 타임라인에서는 벡터 검색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야후 지혜 주머니에서는 2단계 검색을 이용해 계산 코스트를 억제하면서 좋은 해답을 게시할 수 있는 검색을 실현한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검색을 개선하고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의 일조가 되면 다행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타케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질문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화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은 라인의 나카마치 아키후미님이십니다. 그럼 나카마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하이퍼클로버에서 기반 모델의 구축, 평가 등을 하고 있고요. 라인의 NLP 개발의 나카마치라고 합니다. 최근 검색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참고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타이틀에 있는 버티컬 서치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버티컬 서치 전문 검색의 어떤 사례를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그 슬라이드에 더 담으려고 했는데 못 담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버티컬이라고 하는 버티컬 그 검색 플랫폼이라고 제가 타이틀에 넣은 것은요. 그 웹 검색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의식해서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검색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게 웹 검색이 아니라 사일로형, 세로형이라고 하는 검색. 아는 사람을 위해서 버티컬 검색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버티컬 검색, 전문 검색이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도 사일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 검색에서 무수하게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해서 검색 결과를 끌어오는데요. 사전 내용이 준비한 데이터를 투입 피드를 해서 여기서부터 데이터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반환을 하는 그런 검색을 하는 것을 검색분야에서는 버티컬 검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스는 이를 위한 검색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준비한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사례로 들면 어떤 것이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트래블 같은 경우에 숙소에 숙박할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비스에 이런 게 정보가 들어간다거나 트래블 관련 검색을 했을 때 웹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그 웹 기사에는 옛날 정보라던가 리뷰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숙박할 수 있는 그 재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트래블 관련 정보에서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숙박 관련 관계자분들이 가능한 룸의 정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정보를 넣어주면 아비스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버티컬 검색은 이러한 검색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중요한 게 그 확장 기능이 고속으로 구현된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확장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별 사이언스 팀이 그 편안하게 플러그인을 기버시 형태로 그 컴포넌트에 추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외부에서 수요나 NL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추가하는 그런 확장 기능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실제로 기능이 확장이 될 때 기준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이언스 팀과의 어떤 역할 분담도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이언스 팀은 사전에 학회 발표라든가 이런 관련 기술의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픽업을 해서 사전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받아서 서비스에서 이런 요망에 있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싱글 오브 페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체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그 VA를 디플로이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고는 있는데 오퍼레이션 상에서 조금씩 VM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체를 해서 안심을 한 결과 SOP가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더욱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슬라이드 38페이지에 SPOF가 발각이 됐을 때 아비스의 오페레이터 부분이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동화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동화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가끔은 있습니다. 자동화 하면 지금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의 개선점으로서는 과제로 삼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아비스의 버전 2가 나오고 좀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앞으로 어떠한 변경이 있을까요? V2의 운영상에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해 가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글쎄요. 오늘 소개를 드린 내용은 만 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도 서버 장애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 활동에 대해 소개를 드린 건데요. 만 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어서 릴리스 작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릴리스 자동을 하더라도 만 대를 릴리스 완결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고 롤링 부분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속화할 수 있는 개선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플랫포머 서비스라는 형태로 Z홀딩스 안에서 좀 더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코스트 간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에 대해서 일반 공개하고 있는 플랫폼은 아닙니다만은 Z홀딩 내에서는 몇 가지 이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 간의 어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용을 하는 형식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NLP를 하고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인데 확장 기능을 할 때 네이티브의 형태에서 해석보다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비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검색 엔진을 아비스 1.0 시대부터 독자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전부터 검색을 계속해 오는 그런 서비스도 또 아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서비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한 한 토크나이저 형태에서 분석의 토크나이저가 바뀌면은 검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아비스화 또 아비스에서 솔라 독자적인 검색 엔진에서 솔라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 독자적인 검색 엔진 이전에 쓰고 있던 토크나이저를 독자적으로 솔라의 플러그인으로서 그 구현을 하는 형태로 실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형태에서 분석이 바뀌면은 검색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유저의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우려를 해서 독자적인 토크나이저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러한 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서 지금도 할 수 있고 예전에도 할 수 있고 지금 새롭게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또 유저 일본의 형태에서 분석의 유저 사전이라기 이게 메인테넌스가 되는 굉장히 훌륭한 유저 사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일본어 해석, 분석,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